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시작을 알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7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티브로드 파워 인터뷰에선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군포시 갑 김정우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군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부름꾼 경기도 군포시 갑 국회의원 김정우입니다. 네, 의원께서는 얼마 전에 되게 뜻깊은 전시회를 하나 마련하셨어요. 예. 그 군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달장애 예술인들을 국회로 모셔서 초청을 해서 전시하는 이색 전시회를 마련하셨는데 편견을 허문 국회 전시회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셨어요. 이게 예. 어떤 좀 배경으로 탄생이 된 전시회인가요? 예, 보통 그 국회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면 그 유명 한국 작가, 뭐 산수화 작가분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그 군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발달 장애인 작가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애라고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 구분이 된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것은 그냥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을 국민께 그리고 또한 장애인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청한 작가가 모두 8분입니다. 8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주영 작가님, 그리고 김선태 작가님, 김서원 작가님, 송상원 작가님, 오승식 작가님, 이마로 작가님, 이승윤 작가님, 그리고 최보미 작가님까지 모두 8분이신데요. 제가 이번에 그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포스터에도 절대 발달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전시회가 그냥 예술인의 전시회다. 그런데 그 예술 작품을 보고 나중에 그 작가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서야 장애인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우받고 또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정말 그 편견을 허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게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전시회가 좀 진행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 예술가분들이나 또 관람객들의 좀 반응이 좀 어땠나요? 예, 예술가분들 특히 또 해외에서 바로 귀국하자마자 그 바쁜 일정에도 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예술가분들이 참석하셔서 각자 또 자기의 소감들을 말씀해 주시는 기회를 가졌고요. 또한 의원들께서 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명수 그 보건복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당의 김영주 전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한 한대희 군포시장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어느 국회 전시회보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또한 당시 전시회가 판매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세점에 또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분들한테 큰 힘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그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그 저와 그다음에 그 작가분들과 그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8분의 작가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어머니들이 모인 그 로아트라는 사단 법인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돼서 거기서 그 발달 장애인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법인인데요. 그 법인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군포시와 그리고 중앙정부, 기획재정부라든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렇게 3자가 협의해서 새로운 거버넌스, 장애인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지 그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도 더 정책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시회에서도 이렇게 소통을 하는 또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 보니까 예. 상당히 그런 시민들과의 만남을 중요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매달 군포 거리로 가면 김정우 의원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예. 이야기가 좀 돌아요. 예. 그 이유가 김정우와 통통통이라는 버스킹 민원 상담소 때문인 것 같은데 예. 이게 뭔가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통통 그러면 통은 전체 첫 번째 소통, 상통, 형통을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날인데요. 민원인의 날 그러면 너무 좀 딱딱해 보일 수 딱딱해 있습니다. 보이고 시민들께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통통통이라는 또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이 장명을 지었고요. 근데 그것을 기존에는 되게 의원 사무실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국민들께 시민들을 찾아가고자 제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거리에서 아니면 그 역전 앞에서 의자하고 책상 깔아놓고 지나다니시는 시민들께 직접 말씀을 듣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무실에 오시기까지 그거 자체가 힘들어하시는 시민들도 많으시고요. 또한 거북해하시는 시민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소에서 아무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별도의 신청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신청 안 하셔도 뭐 언제든지 그 시간에 오셔서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이하고 그냥 지나가다 들러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또 그거 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지역에 현수막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서 하니까 와주십사 그러면 그걸 보시고 미리 신청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나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화제도 주제도 뭐 전혀 제한이 없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들이 함께 있으면서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시도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민원인이 제기하시는 것은 그거에 상관없이 제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 시도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작년에 그 군포시에 GTX 신호선이 지난다는 소식에 많은 네. 시민분들이 즐거워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반가워할 소식이 얼마 전에 GTX 신호선의 민자 적격성 그 조사가 반년 만에 통과됐다는 소식이 좀 들렸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착공이 앞당겨지는 건지 앞으로 남은 단계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작년에 우리 군포 시민께서 그리고 또한 우리 경기 남부 지역의 도민들께서 바라시던 그 GTX 신호선이 이제 추진을 하게 돼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우리 도민과 시민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절차가 이제 예비 타당성을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추후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작년에 15억 정도 올해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게 좀 더 필요해서 한 20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을 제가 그 정부안 마련 과정이라든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적격성 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정부에서 정부 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돈을 들여서 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돈을 들여다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자 사업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것을 민자로 할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자 사업에 적격성이 있다. 그러니까 민간의 돈을 직접 끌어들여서 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GTX 신호선 사업이 그만큼 그 수익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충분히 들어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한 그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 민간 자본이 들어간 것의 큰 차이점은 민간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더 혁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그 염려되는 것이 민자로 하게 될 거에는 그 요금을 좀 정부 재정보다 높게 책정하려는 그러한 요인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이제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네. 통통통 하실 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군포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바로 3번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시는데
이 3번 시장이 작년에는 특성화 시장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됐고 네. 또 올해는 문화 관광형 시장 사업에도 선정이 됐다고 좀 들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게 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특성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첫걸음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로 치면 걸음마, 첫 걸음맞다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올해 선정된 것은 그 문화관광형에서 어떠한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는 뭐 예산 지원이 한 1억 원 정도 했다면 올해 한 것은 10억 이상 정도 그 3번 시장의 그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으로 특화할 수 있는 3번 시장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그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 올리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그 김장곤 상인 회장님을 비롯한 상인회원들께서 그 심의를 기울여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GTX 신호선이 금정역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또 3번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3번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이번 기회에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차근차근 뭔가를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군포시를 구석구석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많은 일들 하고 계신데 지난달 말에 도심 내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좀 열으셨어요. 예. 참석하신 분들이 경기도 도시 노후 공업지역 국회의원 모임 이렇게 좀 이렇게 풀 네임을 예,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간담회에서 우선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나요? 도시 노후 공업지역이라고 네. 부르면 지금 군포, 의왕, 안양, 부천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지역의 공업 지역을 어떻게 지금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그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군포 같은 경우에 당정역 아니 당정 단지가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단지에 공업 단지 이름이 없어요. 의왕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봤더니 그 설마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서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법의 적용도 맞지 않고요. 또한 도시계획정비법이라든지 거기에 또한 제대로 된 규제라든지 그러한 지원을 지금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도시 농업지역, 도시 공업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용역을 줘서 그쪽 지역에 대한 그 법적인 지원,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있고요. 저희도 그 정부와 협의해서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도시 농업 지역에 아니 도시 공업 지역에 대한 그 정비와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또 준비해서 올 하반기에 지금 마련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시는 그 도시 노후 공업지역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게 예. 약간 생소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일회성 모임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단계인가요? 지금 첫 번째 그동안 계속 그 물밑에서 조율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간담회 때는 그 중앙정부, 국토부와 그 다음에 그 학계 그리고 지방정부와 모여서 이제 국회의원과 같이 이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기서 도출된 것이 법적인 그러한 제한을 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법안을 준비해서 법안이 나오고 또한 그러한 앞으로 향후 추진 방향이 나오면 또 한 번 더 열심히 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네. 그 의원께서는 지역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지만 또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지난 3월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을 더 연장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하셨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를 기한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네. 이게 연장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반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예, 것 같은데 어떤 내용과 그 협의 내용 배경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소득공제라는 것은 뭐 2년이나 3년 주기로 이렇게 더 유지할지 말지를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올해 그 기한이 만료되니까 부총리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근데 이제 그것은 그 연장할지 말지를 아직 결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일부 국민께서 그러면 그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러한 걱정을 떨쳐드리고자 그 기재위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기재부와 같이 당정청 회의를 해서 국민들께 그러면 이러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은 그동안 우리 일반 근로자분들의 일상적인 이미 체화가 된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부담을 더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3년간 더 연장하고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그러니까 지금 초고소득자들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이 못 되는데 일반 우리 근로자들.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유리지갑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반 근로자분들의 부담을 좀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카드를 계속 더 부담 갖지 않고 더 투명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의원께서는 꽤 네. 오랜 시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또 네. 대학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네. 이제는 정치인으로 활동을 좀 하고 계세요. 네. 그 정책 전문가라는 이미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차갑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파격적인 자리를 며칠 전에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그 녹색 뭐죠? 어머니 발대식 자리에서 예. 네, 축사를 랩으로 하셨다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예. 되게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이걸 준비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 행사를 다니면 좀 불만이 사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내빈 축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시민들께서 그걸 반기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특히나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많이 바빠서 또 늦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막 축사시키고 해서 저는 그럴 때는 안 하겠다 그러는데 특히 축사를 또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의원들의 축사라는 것이 거기에 주최하신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또 형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날 그 녹색 어머니 이제 발대식에 가보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 정말 그 아이들 키우시면서도 그 없는 시간 내서 아이들 안전을 특히 자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제가 어떻게든 좀 보답을 해야 될까 싶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날 랩으로 좀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기쁘게 박수 주시고 또 처음 하는 랩이라 네. 많이 미숙했는데 네. 저도 또 신나서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데서도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축사를 하실 건가요? 예, 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또 그 아이들 이제 유소년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한여름에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또 좀 파격적인 축사를 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축구였었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게 시기 오래되니까. 그래서 제가 유소년 선수들한테 3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크게 대답을 하면 빨리 할 수 끝내주겠다.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축구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그러시대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질문 갑니다. 그러면 오늘 안전하게 축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30초 만에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축사가 되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네. 국회의원님과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어서 네. 1년이 채 남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네. 그래도 꼭 해결하고 싶은 이 지역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에 제가 뭐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한 65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러한 예산을 군포시를 위해서 가져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시민 편의 입장에서 제대로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앞으로 우리 GTX 신호선이 군포 지역을 통과하면서 군포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 3번 신도시도 이제 말이 신도시지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출발할 때 되면 이제 한 30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포를 저는 이제 재창조 내지는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큰 그림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작업을 앞으로 1년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도시 공업 지역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 삼본천이 지금 복개천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GTX 신호선이 오면서 그러면 그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재생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그 시민의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서 그러한 장기적인 그림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것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6월 말이고요. 곧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도록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잘 사는 군포시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7월은 장마와 태풍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태풍은 평년 수준인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 정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찾아오는 장마철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비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